이런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싶을 때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수몽입니다. 2021년 연초부터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불을 뿜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 무려 11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1월 8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료 보시면 페이스북이 옆으로 몇 개월 동안 횡보하는 사이에 밑에서 테슬라가 아주 급하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위에는 단 4개 기업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너무 쟁쟁한 경쟁자들이 위에 버티고 있는데 과연 몇 위까지 올라갈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직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옆으로 빌빌거릴 동안 테슬라 혼자 10% 넘는 막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이거 보면 테슬라 조금이라도 더 살 걸 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강력한 상승세입니다. 여러분은 테슬라 많이 사셨나요? 그 밖에도 최근 한국에도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죠.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애플이 현대차에게 협력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잠깐이었지만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장중 5위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20% 가까이 오르는 일간 상승률은 198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인터넷에 바로 떠도는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건데 눈치채셨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의 제품에 애플 로고만 바꾼 겁니다.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의 기사일 뿐인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기대가 불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신들도 애플 효과라면서 현대차의 주가 급등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전기차의 전만 들어가도 주가가 급등하는 엄청난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이라도 테슬라 좀 사볼까? 혹은 이미 사놨는데 좀 더 살까? 혹은 이제 슬슬 팔까? 와 같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사실 어떤 기업, 특히 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애초에 정확한 가치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가치를 평가하는데 같은 기관들, 전문가들조차도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자 뒤늦게 목표 주가를 따라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RBC라는 한 기관의 애널리스트 인터뷰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다. 새해 결심 중 하나로 자신의 투자 관점을 재평가한다면서 테슬라의 성장성을 얕본 게 자신의 최대 실수다 하고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를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목표 주가도 399달러에서 700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였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테슬라는 거품이다 라면서 테슬라의 하락에 강력하게 베팅한다고 밝히는 기관 투자자도 있습니다. 혹시 빅숏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증시 하락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번 한 투자자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계속해서 테슬라가 거품이다, 하락에 베팅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2020년 12월에 이어서 아주 최근 1월 8일 개인의 트위터에 테슬라 하락에 베팅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위 전문가들조차도 이야기가 다르고 그만큼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런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싶을 때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바로 침투율이라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침투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다. 그러면 전기차의 침투율을 20%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50%다. 그러면 우리가 쇼핑할 때 평균적으로 2번에 1번 꼴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는 자료는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 획기적인 발명품, 그러니까 신제품의 미국 내 침투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냉장고가 처음 만들어져서 보급되기 시작했고 1930년대 중후반 침투율이 약 40%를 넘어선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년 정도 만에 미국 내 가정의 절반이 냉장고를 갖게 된 거죠. 이런 신제품이 나타났을 때 또는 신산업이 생겨났을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러면 침투율이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답을 하기 위해서 마침 지금의 전기차 시장을 과거 스마트폰 시장과 비교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은 전기차의 전자가 들어가는 주식을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정작 주가는 신제품이나 신산업이 대중화가 되기 전, 즉 우리에게 아주 깊이 들어오기 전에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즉 너도 나도 다 전기차를 탈 때쯤에는 이미 주가 상승률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주가는 미래를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자료를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의 침투율 기간별 주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침투율 0에서 10% 구간, 10명 중 1명도 스마트폰을 채 쓰지 않는 시절에 정작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아무거나 다 오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주가 상승폭이 이때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시작점을 100으로 봤을 때 불과 몇 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주식들이 나오고요. 정작 그 이후부터는 그만큼 상승하는 주식들이 잘 나오지 않고 또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모습 같죠? 특히 이때는 순위를 논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1위를 할지, 또 누가 도태되고 사라질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이 산업 전체에 베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자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도 있고 충전소 기업도 있고 소재도 있고 다양한 전기차 산업 전반의 기업들이 두루두루 다 오르고 또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오르는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베팅하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은 약 4%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딱 지금 이 시기고, 그래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침투율 10%에서 20% 구간입니다. 이제 10명 중 한두 명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시기고, 길거리에 자동차 10대가 지나가면 그 중에 한두 대는 전기차가 보인다,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을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두 명 쓰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자동차들이 한두 대 전기차가 보일까 말까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전기차들이 순식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주식으로는 이때부터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거죠. 살아남을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떨어지는 기업들을 줄이고 실적이 늘어나는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으로 압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침투율이 20%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확실히 1등주 투자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1등이 돈도 더 잘 벌고 당연히 주가도 더 오르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투율이 50% 정도에 도달했을 때 이 산업의 성장률은 절정을 찍고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주가의 성장률도 점점 둔화되는데요.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말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신산업에 투자를 해놨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면 침투율이 50%에 도달할 부근에서부터 슬슬 차익 실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 신성장, 신제품 산업에 초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걸 다시 전기차 시장에 대입해서 정리해보자면 현재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나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2022년, 2023년까지는 침투율 10% 구간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거나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만 해도 들썩들썩 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침투율 10%가 넘어가고 2025년까지 이 구간에서는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갈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해서 잘하는 기업만 남기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구간인 2025년부터 침투율이 50%에 달하는 2030년 사이에는 1등주가 더 간다, 잘 가는 주식이 더 간다, 대장주가 더 간다,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침투율에 대한 전망과 숫자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자료만 딱 믿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이 전기차 주식들이 지금 오르는 이 현상을 이 침투율 하나만 갖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엄청난 돈풀기, 즉 유동성 때문에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분명히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침투율이라는 중요한 지표가 신산업, 신제품에 관련된 주식을 투자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런 고성장 주식들은 주가의 변동이 커서 투자에 유의해야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침투율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몽발!